프랑스 교육계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독증을 앓던 프랑스 청소년이 한글 덕에 프랑스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인데요. 시험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 동급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평범한 고등학생 아드리앙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만의 특별한 꿈이 있었어요. 소르본 대학교나 에콜 폴리테크닉 같은 프랑스 최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는 것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라고만 생각했죠. 우리 집 거실 벽면에는 아버지가 대학 시절 촬영한 사진이 황금색 액자에 담겨 걸려 있습니다. 웅장한 캠퍼스 건물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제게 동경과 감명을 주는 이미지였어요.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분이셨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매 학기마다 평범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한숨 짓던 제게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찾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말이죠. 오랫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과 외국어 문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공부해도 기억에 남지 않는 정보들. 그런 저에게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선생님들은 저를 그저 노력은 하지만 재능은 부족한 학생으로 평가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드리앙, 이번에도 평균 점수에 머물렀구나. 항상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네. 더 노력해야겠어. 뒤마르세 선생님의 따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책상에 앉아 교과서와 씨름하곤 했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벽에 붙인 포스트잇에는 암기해야 할 공식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정보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어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이 늘 함께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과제를 할 때면 머리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하려고 애써봐도 생각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표류했어요. 단어를 10번씩 적어도 다음날이면 절반은 기억나지 않았죠? 수학 공식은 이해했다 싶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해졌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들 때마다 느끼는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아드리앙, 넌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야.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는 건 아닐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역 대학도 충분히 괜찮아. 친구 루카의 말은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루카의 눈빛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크루아상 부스러기가 묻은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제 꿈은 조금씩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흐린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그날 학교 복도를 걷다가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습 능력 향상 실험 참가자 모집. 화려한 색상의 글자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부름처럼 느껴졌죠. 그 전날 밤에는 프랑스 역사 시험을 위해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까지 왕조의 연대기를 외우려 시도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말자와 사건들이 서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해. 학교 상담사가 말했었습니다. 약간의 학습 장애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제안했죠. 수많은 진단과 조언들이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간 정도의 성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점점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은 모든 것이 아니란다.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수학 시간에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순간들, 영어 단어를 외우다 좌절감에 책을 내던졌던 밤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를 확신에 차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갔습니다. 18살,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는 그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그 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굵은 빨간색 글씨로 새로운 학습 방법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뇌의 잠재력을 깨우는 혁신적 접근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포스터 앞으로 다가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혁신적인 언어 학습법으로 당신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필립 뒤클로 교수 연구실로 연락주세요. 장소 파리 소르본 대학 언어인지학과
연구동 B107.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그동안 수많은 학습법을 시도해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으니까요. 기억력 향상 앱도 사용해보고 명상법도 실천해봤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명문대 진학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포스터를 휴대폰으로 찍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이 방 안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들려왔죠.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누구나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걸까? 이 실험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제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필립 교수님께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리옹 고등학교 2학년 아드리앙 르노입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교수님의 실험에 관한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평소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시간 낭비가 아닐까? 교수님은 바쁘신 분일 텐데 답장이나 올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시간 후 답장이 왔고 그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나니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필립 교수님과의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무슨 실험을 하는 걸까? 이 만남이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소르본 대학의 웅장한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압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 이곳의 학생이 될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한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드리앙, 들어오게. 자네가 내 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네. 반갑네. 필립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크고 은백색 머리와 단정한 수염을 가진 교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근해 보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깃든 주름진 눈가에는 지혜가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연구실은 책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다양한 문자 체계를 보여주는 차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랍어, 중국어, 키릴 문자 등 전 세계의 문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낯선 기호들이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둥글고 반듯한 선들로 구성된 기하학적인 형태의 문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어딘가 정교하게 설계된 듯한 인상을 주었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상한 문자들이 제 평범했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것도요. 필립 교수님의 연구실에 들어서자 처음 느껴진 것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책들의 묵직한 향기와 나무 책장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교수님은 저를 안락의자에 앉히고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드리앙,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훌륭한 학교들이 많지만 제 주변에서는 대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셨습니다. 통계 자료가 가득한 화면이었어요. 대학 진학률과 중도 포기율 통계야.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있어. 특히 잠재력이 충분한 학생들조차도 말이지. 화면 속 그래프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곧 그 통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내가 주목한 건 전혀 다른 나라의 사례야.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말이야. 교수님은 서가에서 두꺼운 연구 자료집을 꺼내셨습니다. 인지 발달과 학습 효율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 놀랍지 않나?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 체계인 한글이 이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어.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자가 어떻게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질문을 기다려왔다는 듯이요. 우리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한글은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야. 각 글자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구조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반면 라틴 문자와 많은 다른 문자 체계는 그렇지 않아.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몇 가지 한글 자모를 써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프랑스어 알파벳을 적었어요. 프랑스어 알파벳을 보게. H는 왜 발음되지 않는지, 왜 이유가 O로 발음되는지 규칙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지. 반면 한글은 완전히 달라. 귀엽고
니은노, 디귿덜 같은 자음과 아, 어, 오 같은 모음을 보게. 이 글자들은 발음할 때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줬어. 예를 들어 니은노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이야. 이보다 더 과학적인 문자가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문자 체계가 정말로 학습 능력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제 의심을 눈치채셨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내 가설은 이래.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논리적 패턴을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른 학습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프레임이기도 하니까 제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럼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확해. 자네는 내 실험의 첫 번째 참가자야. 우리는 인간 두뇌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함께 증명하게 될 거야. 교수님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무언가 쓰여 있었어요. 이건 내가 사용할 첫 번째 학습 교재야. 우리의 실험 여정이 기록될 소중한 기록물이 될 거야. 노트를 받아드는 순간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은 책임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내 학습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거야. 물론 이게 내 학교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해.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이미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교수님,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필립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내 뇌의 언어 처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거야. 현재 상태로는 명문대 진학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야. 그 말에 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건 분명했지만 모험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한글을 배우면 정말로 다른 과목도 더 잘할 수 있게 될까요? 교수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첫 번째 증거가 될 거야. 아드리앙, 그날 저는 도전에 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수님이 건네주신 한글 학습 교재를 받아들면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수업이 끝난 뒤 다시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가방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책이 들어있어 어깨가 무거웠어요. 한글 공부까지 더해지면 제 일정은 더 빡빡해질 텐데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요?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 아드리앙, 정시에 왔구나. 들어오렴. 교수님의 책상 위에는 작은 화이트보드와 여러 색상의 마커펜, 그리고 몇 권의 얇은 책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라니요. 더 어렵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앉았어요. 아드리앙, 우리는 한국어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만 배울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교수님은 화이트보드에 기역고, 니은노, 디귿덜을 적으셨어요. 이것들이 자음이야. 기역은 G나 K 소리, 니은은 N 소리, 디귿은 D나 T 소리를 내지. 모양이 발음, 기관을 닮았다고 했던 것 기억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아, 어, 오, 우를 적으셨어요. 이것들은 모음이야. 아는 A, 어는 이오, 오는 오, 우는 유 소리를 내지. 이 모음들 역시 입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줬어. 그 말에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글자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이한 기호로만 보였습니다. 이제 이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 볼 거야. 한글은 글자를 블록 형태로 모아 쓰지.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합치면 교수님은 두 글자를 합쳐 가를 적으셨어요. 이렇게 가라는 음절이 되는 거야. 어떤 규칙으로 합쳐지는지 보이니?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뭔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음은 항상 왼쪽이나 위쪽에, 모음은 오른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하는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논리적이네요. 그냥 규칙에 따라 블록을 조합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해. 이제 니은과 아를 합쳐볼래? 저는 망설임 없이 나를 적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디귿과 아를 합쳐 다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직관적이고 재미있었어요. 와, 이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네요.
영어는 왜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지, 프랑스어는 왜 묵음이 많은지 설명이 필요한데, 한글은 그냥 논리적이에요. 마치 갑자기 전등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동안 저는 기본 자음과 모음을 모두 익혔어요. 게다가 그것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프랑스어 알파벳을 배울 때는 발음, 규칙을 익히는 데만 몇 달이 걸렸던 것 같은데, 한글은 단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파악한 것이었죠. 아드리앙, 오늘 배운 것을 집에서 연습해보렴. 내일은 좀 더 복잡한 결합을 배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한글로 가득 찼습니다. 버스 정류장 표지판을 보며 버스 정류장이라고 한글로 쓰면 어떻게 될지 상상했어요. 문득 세상의 모든 글자가 조립식 블록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흥분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얻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숙제가 끝난 후 스마트폰 게임을 했겠지만 그날은 교수님이 주신 한글 교재를 펼쳤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까지 한글 자모를 연습했어요. 다음날 아침 영어 시간에 토마 선생님이 불규칙 동사 목록을 칠판에 적으셨는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글에는 이런 불규칙이 거의 없겠는걸? 놀랍게도 영어 단어들이 예전보다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언어가 일정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필립 교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프랑스어나 영어보다 훨씬 배우기 쉬워요. 어제 배운 것만으로도 이미 간단한 단어를 읽고 쓸 수 있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벌써? 보통 학생들은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저도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첩보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측했던 거야. 아드리앙,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내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자극하고 있어. 이대로 계속 나아간다면 다른 과목에서도 변화가 생길 거야. 교수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항상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만 여겨졌던 제가 어쩌면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제 방 벽에는 한글 자모표가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한글로 적은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연필통 옆에는 제가 직접 만든 한글 플래시 카드도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글로 일기를 쓰는 습관도 들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긴 내용도 쓸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영어 단어 시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까지 단어장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어젯밤 공부할 때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어요. 영어 단어장을 보면서 각 단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어본 것입니다. 한글로 적으니 영어 발음이 더 명확하게 보였고 단어의 구조도 더 잘 파악됐어요. 복잡한 영어 발음 규칙보다 한글의 체계적인 소리 표현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마치 단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분해되고 재조합되어 머릿속에서 발음과 의미가 선명하게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단어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마치 한글로 적어 놓은 노트를 읽는 것처럼 말이죠. 20분 만에 시험을 끝내고 제출했습니다. 아드리앙, 벌써 다 했어? 확실해? 토마 선생님의 의심 어린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에는 없던 자신감이었습니다. 옆자리의 소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비결이 뭐야?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저희 비밀에 대해 알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날 채점된 시험지가 돌아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험지 상단에 붉은색으로 적힌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98점.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거기에 적혀있는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어 시험에서 90점을 넘긴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옆자리 소피가 놀란 눈으로 제 시험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평소 영어 시간마다 저와 함께 고전하던 친구였기에 그녀의 놀라움은 더 컸을 겁니다. 아드리앙, 너 영어 과외 받아? 아니면 갑자기 영어 천재가 된 거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외 같은 건 받은 적 없어. 그저 한글이 제 학습 방식을 바꿔 놓은 거야. 방과 후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필립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기도 전에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교수님, 영어 시험에서 98점 받았어요. 한글로 발음을 적으니까 단어가 훨씬 쉽게 외워져요. 교수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어딘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봐. 아드리앙, 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줄게. 교수님은 컴퓨터를 켜고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된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마치 작은 성운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이건 언어를 처리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야. 우리가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면 특히 그것이 논리적이고 패턴이 명확할 때 뇌의 이 부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해. 보이니? 이 연결들이 마치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는 것처럼 발달해. 저는 화면 속 다채로운 뇌 이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안에서 춤추는 빛의 패턴들이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어요. 마치 제 두개골 안에 작은 우주가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열정적인 목소리로 계속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특히 좌뇌와 우뇌를 모두 자극해. 논리적인 구조는 좌뇌를, 시각적인 패턴은 우뇌를 활성화시키지. 이 두 뇌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학습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를 더 잘 외우게 된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내 집중력과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있어. 곧 다른 과목에서도 변화를 느끼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후 저는 독일어 수업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발음하는 독일어 단어들을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독일어 특유의 거친 발음과 억양도 한글로 상당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독일어 회화 테스트에서 저는 전에 없던 유창함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아드리앙, 어디서 이렇게 발음 연습을 했니? 마치 베를린에서 자란 것 같은 억양이야. 수학 시간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문제의 구조가 마치 투명한 필름을 통해 보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수식들이 이제는 일정한 패턴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모가 결합하는 것처럼 수학 공식도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조합되는 게 보였어요. 역사 수업에서 날짜와 사건을 기억할 때도 한글로 간략하게 메모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주요 사건들을 한글로 정리하니 연대기가 더 선명하게 기억되었어요.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점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내 뇌를 바꾸고 있는 걸까? 수학 시간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문제의 패턴이 마치 투명한 필름을 통해 보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수식들이 이제는 논리적인 구조로 보였습니다. 마치 한글의 자모가 결합하는 것처럼 수학 공식도 일정한 규칙으로 조합되는 게 보였어요. 수학 선생님이 새로운 공식을 설명할 때도 이해가 더 빨라졌습니다. 아드리앙, 정확히 맞았어. 그런데 이 해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건데? 뒤부하 선생님의 놀란 표정을 보며 저도 제 변화에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프랑스 문학 교과서를 읽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읽는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사실을요. 글자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문단의 구조가 마치 지도처럼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어 보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 속에서 책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전부 한글 때문일까? 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저는 필립 교수님께 이 모든 변화를 보고했고 교수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드리앙, 어쩌면 한글이 학습 능력의 열쇠일지도 몰라. 내가 그 증거가 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천재라는 단어와 연결되다니요. 한글이 제 두뇌에 불을 지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불꽃은 점점 더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학생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속삭이고 있었고 몇몇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죠.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공부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게 정말 시험 결과로 이어질까요? 뒤클로 선생님이 시험지 뭉치를 들고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부르며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하셨죠. 루카 모레, 소피 르메르, 아드리앙 르노.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건네주시며 특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놀라운 변화야. 아드리앙, 축하해. 시험지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앉아서 시험지를 뒤집었을 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영어 시험 98점, 수학 95점, 프랑스어 문학 97점, 역사 94점. 이전 학기에는 모두 70점대였던 과목들이 90점을 훌쩍 넘은 것입니다. 아드리앙,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내 시험지 맞아? 옆자리에 루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시험지를 들여다봤어요. 루카는 항상 저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이번엔 그의 점수가 저보다 낮았죠. 그의 놀란 표정이 교실 반대편까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드리앙이 전 과목 90점 넘었대. 누군가 외쳤어요.
순식간에 저는 교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평소에는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기에 이런 관심이 낯설고 당혹스러웠습니다. 비결이 뭐야? 갑자기 이렇게 성적이 오를 수가 있어? 밤새 공부한 거야? 아니면 시험지 미리 봤어? 아들양, 어떻게 한 거야? 우리한테도 알려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제 귀가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잠시 말을 잊은 채 그저 시험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 소피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글? 그게 뭔데? 한국어 문자야.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 루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배운다고 갑자기 천재가 된다고? 장난하지 마. 아들양.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배낭에서 한글 공책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한글로 정리한 수학 공식들과 한글로 표기한 영어 단어들,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 교실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소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한글? 한국어 문자야. 그거 배우고 나서 머릿속이 달라졌다고? 응,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 친구들의 표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것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다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양,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글자 몇 개 배웠다고 갑자기 천재가 됐다고? 루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라도 믿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또 다른 친구들은 경외감이 담긴 시선으로 저를 봤어요.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소피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양, 아까 말한 한글, 정말 그것 때문에 성적이 오른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글로 쓴 제 일기장 앱을 보여줬어요. 이게 한글이야.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야. 이걸 배우면서 뇌가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 소피는 신기한 듯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녁에 필립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들양,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내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날 소피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친구도 한글에 대해 물어왔어요. 처음으로 제가 주목의 중심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뒷클로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아들양, 내 성적 변화가 정말 놀랍구나. 교사들 사이에서도 화제야.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선생님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한글에 대해, 그리고 필립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 흥미롭구나. 필립 교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교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학생들이 저를 가리키며 속삭이는 걸 들었습니다. 저기 아들양이야. 평범했던 애가 갑자기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기 시작했대. 한국어 문자를 배우고 천재가 됐다는 소문이 있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아들이양이었는데 이제는 천재 아들이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는 더 이상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필립 교수님은 제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셨고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인지과학 학술회의에 초청받으셨어요. 아들양, 내가 함께 가주었으면 해. 내 이야기가 이 연구의 핵심이니까. 처음에는 겁이 났습니다. 학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니요. 하지만 교수님의 격려와 부모님의 지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학술회의장은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글 학습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프랑스 청소년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교수님은 저의 변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왔어요. 여러분, 연구의 주인공인 아드리앙을 소개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저를 다르게 바라보셨습니다. 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르그랑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적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숫자와 기호들이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졌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저 스스로도 놀랐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해결책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좋아. 아들양, 앞으로 나와서 풀어볼래?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손에 쥐었습니다. 교실은 조용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긴장으로 손이 떨렸겠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숫자와 기호들이 마치 한글 잠옷처럼 조합되어 보였습니다. 단계별로 방정식을 풀어나갔어요. 제 손이 분필로 칠판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글의 니은, 디귿이 떠올랐어요. 마치 수학 기호들이 한글 블록처럼 재배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확해. 아드리앙, 그것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었구나. 르그랑 선생님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봄볕이 제 책상을 그리고 제 마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필립 교수님께 이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연구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한글이 도움이 돼요. 숫자들이 한글처럼 조합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교수님은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셨습니다. 책 표지에는 내 가소성과 언어 구조의 영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드리앙,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잠시 생각했어요. 조합하는 방식이요. 자음과 모음을 블록으로 모아 쓰는 거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해. 한글은 조합형 문자야. 기본 요소들이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결합돼. 이런 구조는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강화시켜. 수학도 결국은 패턴을 인식하고 응용하는 학문이지. 교수님은 책을 펼쳐 뇌 스캔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한글을 배우기 전과 후에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한 자료야. 보이니? 패턴 인식과 관련된 영역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어. 이 변화가 수학 같은 다른 영역에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놀라움과 경이감이 몰려왔습니다. 제 뇌가 실제로 변하고 있다니요. 한글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요. 프랑스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필립 교수님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실험을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장하길 원했어요. 한글이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과학 시간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화학 반응식을 배우고 있었는데 원소 기호들이 한글 잠옷처럼 보였습니다. 원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면서 제 책상 위 벽에 붙여둔 한글 차트를 바라봤어요. 그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글자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학 문제집을 펼치자 숫자와 기호들이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전에는 감히 참가할 생각도 못했던 대회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 앉아 문제지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설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숫자와 방정식들이 마치 한글처럼 체계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빠르게 답을 적어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글의 니은, 디귿이 수학 기호들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제 이름이 3등으로 불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주실 때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드리앙 르노, 놀라운 발전을 보여줘서 축하해. 상장을 받아들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 문자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제 제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5달, 중간고사와 수학 경시대회에서의 성공 이후 제 자신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입학 원서를 작성하며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평범함에 갇혀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잠재력을 믿게 되었어요. 필립 교수님의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과 인지 발달에 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와 루카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들도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한글로 열린 새로운 세계라는 제목으로요. 창밖으로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에펠탑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소르본 대학 입학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능력을 믿었으니까요.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새로운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입학시험 결과가 발표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제 학생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드리앙 르노, 소르본 대학교 언어인지학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그 명문대학, 제가 늘 동경했던 그곳에 합격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필립 교수님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전화를 걸자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드리앙, 정말 축하해.
하지만 전혀 놀랍지 않구나.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이 모든 것이 한글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였습니다. 그 기하학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제 뇌의 잠재력을 깨운 것입니다. 대학 첫 학기. 제가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는 한글 학습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필립 교수님과 함께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80% 이상이 학습 능력 향상을 보였고, 특히 수학과 외국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인지 발달 도구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교육부는 시범 학교를 지정해 정규 교육과정에 한글 학습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한글 인지 개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소피는 제 센터의 첫 번째 교사가 되었고, 루카는 홍보 담당자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경의를 표하며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 전 세계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제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명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처음 한글을 배웠던 그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가끔 그 페이지를 넘기며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합니다.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변곡점이자 제 두뇌의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아드리앙은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에서 소르본 대학교 입학생으로, 그리고 한글 인지 개발센터의 설립자로 성장한 아드리앙의 여정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그의 두뇌를 깨우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이 이야기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열쇠는 어쩌면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드리앙에게는 그것이 한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